오늘 주제는 이 좌파 인형 교육에 관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먼저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때 교육이라든지 역사 그리고 문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드 파워가 있고요, 소프트 파워가 있고 샤프 파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체제를 전복시키거나 그 체제를 겪을 때 혁명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그 사회를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거나 그러는 걸 하드 파워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 파워는 문화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그 사회를 잠식시키는 거죠. 오늘 내 해당하는 거고, 샤프 파워는 말씀을 드릴 때 초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돈과 여자, 사업, 미디어전 이런 게.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소프트 파워하고 샤프 파워하고 다 해당하는 교육에 관련된 건데요. 이 부분이 의도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공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체주의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파괴하려고 그러는 공작도 있고요. 또 자연 발생적으로 사람들이 진보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은 사회로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망, 그런 열망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사회 체제를 전복하려고 그러는 것은 첫 번째는 직접 주입이 있습니다. 직접 주입이 뭐냐면 세뇌화라든지 그런 거에 해당하는 거죠. 북한식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그 세뇌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전통 사상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거, 종교라든지를 파괴해서 파괴해가지고 그 공격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좌파들이라든지 전체주의 사회가 막스가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이게 아편에 중독이 있어서라기보다는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공산혁명을 위해 가지고 자꾸 종교를 믿으면은 사람들이 그쪽에 의지를 하니까 혁명이 잘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존 종교, 전통, 가족 이런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전통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고 능력을 마비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 좌파 교사들이나 사람들은 왜 아이들이 공부만 하느냐, 학교가 공부하는 곳이냐, 잠재력을 발견하는 곳이다, 행복하게 사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학교가 뭐 하는데요? 그렇죠. 학교를 공부 안 하면 침대를 놓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마음대로 해방된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성 같은 경우나 가족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문란하게 만듭니다. 이제 라에 해당하는 네 번째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얼핏 들으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걸 잘 모르고요. 제가 상당히 어렸을 때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 살 학교를 일찍 들어가지고 대학을 졸업해 보니까 23살이에요. 군대 가기 전에. 그래서 미시간에 가서 대학을 다니는데, 그 당시에 그 좌파 페미니즘이라든지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해방신학이라든지 PC주의 막 태동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파격이고 가족이고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가슴이 설레이죠. 여러분 흑설공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흑설공주가 뭐냐면, 백설공주를 보면은 그 백인이죠. 그리고 여자는 종속돼 가지고 남자가 그거를 백마를 타고 와서 싹 구해준다 이러면서 멋있는 그거를 막 비판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자가 남자의 구속물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그럼 그거 젊은 어린 시절에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거구나, 그리고 파격이구나 이러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그럼 뭔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성은 두 가지 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40가지 몇백 가지가 있고, 아침에는 남성, 점심에는 중성, 저녁에는 중남성, 별게 다 있어요. 수십 가지가.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그 다음부터 제가 좀 이상해가지고, 저는 원래 우파 기질이 있어서 좌파한테 잘 안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한 2달 있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벌써 이렇게 오래된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성적인 해방을 얘기해가지고 그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아무하거나 섹스를 해도 된다.
우리나라 민법이나 미국에서는 성인하고 섹스하면 성인은 처벌받죠. 근데 학교에서는 성인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섹스하게 된다고 여러분들 자녀나 승려 승자들이 그렇게 지금 학교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에이즈는 성적인 에이즈하고 동성애하고는 의학적으로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다고 의학적 결론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교사나 목사님들이. 제일 심한 데가 영국이에요. 영국. 그래서 영국에서는 목사님이 생물학적인 성만 있고 남녀가 그렇게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동성애는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잡혀갑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저는 뭐 종교는 없지만 이 세상에는 기독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외부 종교가 들어와서 영국적인 것을 파괴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그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좌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흔히 거기에 빠지기 싫은 오류가 뭐냐면 굉장히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고 여러분 홍석천이라고 아시죠? 홍석천 보면 머리를 빡빡 깎고서 이러면서 얘기해요. 그러면 자기가 되게 멋있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거라고. 그래서 막 있어 보이고 그래서 너 그거 뭔지 아냐? 이러면 뭔지도 몰라요. 연예인 그런 상태에서 뭐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성적이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도 내가 가족도 이런 거예요. 가족도 여성인 엄마와 남성인 아빠 사이에서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은 같이 살면 가족이다. 아버지 7에다 엄마 8, 애들 40명 이것도 가족. 남자 밑에 나도 가족. 입양돼서 여자 밑에 가족. 그러고 나면은 내가 신도 안 믿고 여러분 유럽 같은 데서 보면은 성당이 전부 교회나 성당이 전부 나이트클럽으로 팔려나가는 거 아시죠? 미국에도 교회가 다니지 않도록 가정도 애매하고 소속감도 없고 종교도 애매하고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공부는 안 하고 왜냐하면 학교는 공부하는 데가 아니니까 이렇게 되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파가 되신 분들은 어떻게 됐든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이 오신 거 보면은 공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사고력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좌파는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좌파에서 흔히 하는 말은 의식화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의식화는 세상의 모순을 깨닫고 세상 모순을 타파하는 것을 의식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락시스라고 해서 행동과 사고의 변증법적 합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적 그런 말이 아니고 사실은 쇠뇌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운 말을 쓰면 갑자기 졸려고 그러시는데 더 쉽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안 할게요 이제. 그래서 이 쇠뇌화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좌파는 쇠뇌를 시켜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식으로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됐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좌편향 인여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80년대 초반에 정교조 교사들 그 이전부터 좌파 교사들이나 복합편향 교사들이 있었지만 80년대 초창기에는 정교조 교사들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그리고 독재 정권과 맞서는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로 우리가 스테레오타이핑이라거나 선입견을 가졌었죠. 제가 희곡고등학교 나왔는데 희곡고등학교에 미술 선생님이 전교조가 한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가르치더라고요. 멋있게 얘야 비행기를 참 날려봐라. 운동장에 나가고 그럼 우리가 영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그림을 그려봐라. 그럼 그림에다가 내가 그렇게 해서 그 도화지에다가 구멍을 볼펜으로 빵 뚫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어디 갔냐 나보고 그랬어요. 이 구멍으로 해서 저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너는 천재다.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미술을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자기는 서울대 나오셨는데 서울대 대학원으로 도망갔어요. 미국으로. 그게 이제 전교조 교사들 제가 처음 1호로 본 거고 그래서 전교조 교사 믿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순수한 분들도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는 어차피 분단 국가고 그러기 때문에 홍은조 교수님 그게 무슨 산이지 금자산에
맹세인가 무슨 산? 군자산. 그래, 군자산의 맹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사파들이 충북 그 괴산인가에 모여가지고 군자산 밑에서 대한민국을 정복하자. 이랬을 때 그때 몇 가지 강령을 채택이 됐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정당을 접수하자. 그게 바로 노동당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계를 완전히 접수하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분단 상황에서는 북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결국은 모든 어떤 순수한 마음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종북으로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가 중국의 오랫동안 중국 대한민국 속방화 전략 그리고 동북공정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종북이 지금 다 어디로 돼 있습니까?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벌써 20-30년 전서부터 벌써 종중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래서 친중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친중은 국익을 위해서 중국과 가깝게 교류할 수 있는 걸 친중이라고 보고 대한민국의 이권을 중국에 들어 바친다.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종중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 종북 세력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다 종중 세력이 돼 있습니다. 옛날에 군자산에 맹세를 하던 사람도 지금 어느덧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제 또래 제가 82학번인데 학생운동 하던 친구들도 전부 다 종중으로 변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사파 척결대회를 하고 있으면 시대에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이미 종중이 돼 있는데 주사파 척결대회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들이 첫 번째 뭐냐면 이 전략이 있는데 이게 통일전선 전술이기도 하고 옛날에 구소련에서 자유세계,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침투하는 단계를 세 가지로 다 이제 통일전선 전술이 이제 러시아 혁명 전략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니트레이션이라 해서 침투가 있는데 이 전략이 뭐냐면 교육계에서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그 학생 인권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 학교는 공부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입시에 찌드는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학생 인권을 보호해야 돼요. 그리고 여태까지 학생 기본 인권이나 기본권이 너무 유린돼 있어요. 이러면 감동하죠. 특히 공부하기 싫은데 잘 됐잖아요. 그죠? 가르치기도 싫은데 잘 됐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제가 좀 약간 코믹하게 얘기하는데 좀 가만히 해서 들어주세요. 정교조 교사들 이 중에서 순수한 사람들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가 입학사정관제가 되면서 교사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졌죠. 그래서 내신이라든지 수행평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교사들이 좌편향 교육을 시키면 그것을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볼모로 잡혀 있어요. 그게 수행평가죠. 중학교에서 수행평가고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고. 그러니까 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찌째명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점도 있어. 막 이래도 애들이 맞아 이래야지 수행평가를 잘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코믹하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 교과서를 보면 천리마 운동은 정말 북한의 천리마 운동은 북한을 구해내는 굉장히 훌륭한 기밀성의 업적이었다고 한 반면 새마을 사업은 군간 민간인들이 동원된 강제 노동이었다 이렇게 거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쏘신대로 이렇게 적지 못하죠. 모범답안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각종 학생평가라든지 수시에 활용이 되고 수시가 한 70-80%가 되지 않습니까? 대학에. 그래서 내신이라든지 수행평가 이런 게 중요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장학 단계인데요.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의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데 이제 사람들을 한 다음에 그들이 헤게모니 세력으로 이제 침투가 되는 단계를 두 번째 단계를 장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육계가 아니라 전 사회 전 고지가 좌파 교사들이라든지 전교조 교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전교조 교사들 말고 교사 노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울산 교사 노조, 서울 교사 노조. 이 사람들은 전교조가 아니니까 우리가 밀어줘야 된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좌파가 기득권화되면서 전교조 사람들은 나이가 굉장히 많고 신참 좌파들이 이제 밀어내자. 9세대 좌파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해먹자. 이게 지역별
교사 노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좌우 경쟁이 교계에서 아니라 신자파와 부자파가 있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파 교원단체는 단 하나 대한교조만 우파 교원단체로 일부가 있습니다. 그럼 교총은 뭐 하는 데냐? 교총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교총에 계시면 죄송한데 교총은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인원이 많은 숫자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그 조직표를 동원해 가지고 교육감을 전체를 석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방선거가 6월 3일날 있죠. 6월 3일날 있는데 교육감 선거에는 교육감 후보자들이 정당 소속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아니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해서 아닌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좌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교조하고 민주노총이 조직표를 활용합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선거운동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전교조하고 민주노총이 해주고 후보자는 거기에 얹히고 또 좌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그거를 해요. 그 선거운동을 다 해줘요. 반면에 우파들은 조직이 없잖아요. 당연히 조직이 없어야 되는 게 정상적이죠.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러는데 특정 지역 출신에 있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집력이 강하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특정 지역 출신에 있는 사람들이 25% 되는데 그 사람들은 투표율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거의 다 가죠. 병원에 있다가도 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25%에다가 조직표를 더하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우파 교육감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우파도 아니에요. 사실 우파 교육감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건국 정신도 당연히 모르고 그리고 뭐가 우파인지도 몰라요. 그러는 사람들이 난립을 해가지고 지역별로 한 4-5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공고하게 한 30-40%가 그냥 가는데 이쪽은 그나마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여태까지 수십 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임태희 그 교육감이 좌파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산 같은 경우는 가끔 우파가 되고 뭐 그러지 않느냐. 그리고 대구하고 경북은 우파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좌파는 확실한데 우파는 저 사람이 우파인가 그래요. 맞아. 예를 들어서 조희연 교육감이 재판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사 전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 때 탄원서를 누가 제출을 했는지 아십니까? 경기도 임태희 교육감이라든지 경북 교육감이라든지 대구 교육감이 조희연 탄원서를 제출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교육감이 돼가지고 우파의 도움을 받아서 교육감을 되고 난 다음에 그 밑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좌파 교사들을 하고 해요. 그리고 우파 인사들은 배제시켜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서 좌파를 배제시키면은 맨날 데모하고 자기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고 그러니까 좌파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전부 광주에 가서 비석을 닦죠. 그쵸? 비석을 닦죠. 그거 잘못하는 겁니다. 비석 닦는 사람들 일자리 뺏는 거예요. 그쵸? 사람들 있잖아요.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해야 되고 그 자기가 그거 비석 닦는 감사합니다. 맞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짓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파 교육감을 뽑아놔도 그 가뜩이나 부정선거로다가 전부 우파 교육감이 되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이 돼도 좌파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좌파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좋은 거죠. 우파는 실질적으로 싫어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홍우조 교수님이 우파 교육감한테 가서 도와주겠다고 그러면 됐습니다. 됐어요. No thanks 그래요. 왜냐하면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지금 우파 소리 들으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로 당선이 된 다음에도 부정선거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도 부정선거 투쟁을 교육감 중에서 부정선거 투쟁하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난번 그 서울시 그 교육감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조전혁 후보가 떨어졌었죠. 근데 조전혁 후보는 부정선거 없다고 그러고 도망갔죠.
그리고 맨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오면 다리 몽둥이를 분칠먹어 나오고 제가 맨날 그러고 조준혁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구를 뭐 어떤 인신공격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이제 이제 변이 과정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우리도 기회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MB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전교조 교사들이 많이 탈퇴하면서 막 위축됐었어요. 근데 그게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완전히 이제 지금은 우파는 거의 씨가 마르게 제도적으로 변하면서 이게 완전히 변합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교육이라든지 시민교육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느 단어를 좋아합니까? 민주를 좋아합니까? 자유를 좋아합니까? 자유. 당연히 자유죠. 민주라고 그러면 소름이 돋죠. 네. 북한이 뭐죠? 제목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그죠? 민주 소리만 들면은 혹시 딸을 민주라고 지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내가 그랬어요. 나는 우리 아들만 집인데 야 내가 뭐 인종 상관없다. 흑인이고 뭐 다 좋아. 뭐 다 중국인이고 뭐 상관없어. 근데 이름이 민주인 사람하고는 절대 변화가 안 되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실제로 민주시민 교육의 내용을 보면 뭐 기본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멋있는 척을 하기 위해서 헌법, 기본권, 복지적,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뭐 이런 시민주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숙지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아까 천리마 얘기드렸죠. 그리고 이승만과 박정희는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매국노로다가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전두환은 완전히 살인마로 묘사가 돼 있어요. 나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을 제일 존경합니다. 그 전두환 대통령 밑에 있을 때 김재익이라는 경제수석을 가장 존경합니다. 이런 얘기를 대학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울산대학교에서는 제가 워낙 그 산업화를 시켜놔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제가 거기에 거의 30년이 있었으니까 학생들을 얼만큼 많이 자유화하고 산업화를 시켜놨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저는 영웅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지 다른 대학에서도 그러면 유석춘 교수 같이 됩니다. 아시죠? 학생한테 고발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그렇게 된 진실을 얘기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라고 정통성을 부인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제가 전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확인하면 더욱더 놀라실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가 완성인데요. 네 단계에서 완성 단계인데 아까 3단계가 아니라 4단계인데 제가 말씀을 좀 이제 제도화 단계입니다. 이제 인민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지방자치제 조례 같은 경우를 보면 이미 시민교육이나 평생교육도 이 민주시민교육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제자들 중에서 제 학생들 중에서 교육대학원 교사들이 있는데 교사 교육을 받아가지고 가서 뭐 교육을 받으러 가면 뭐 이런 거를 해요. 대한민국 정통성 부인이라든지 중국 미화라든지 또 그러면 노조 결성법 우리가 노조 결성법을 도대체 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래요. 그런데 교육감이 좌파 교육감이고 여러분 대통령은 있으면 의회 견제를 받잖아요. 국회에. 뭐 이재명에서는 안 그러지만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권한이 없었죠. 근데 교육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교육감의 견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방의원 소속에 있는 지방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지방의회 소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지역 투척 세력이에요. 여기 혹시 지방의원 출신들 계시면 좀 죄송한데 그래서 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교육에 관련된 정책이나 교육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래서 그 장학사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감을 가지고 그 교육청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궁이라고 불러요. 신궁. 거기에 교육감은 신이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그런데 여러분 서울시 교육감이나 경기도 교육감이나 울산 교육감이 1년에 다루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를 자기네들의 좌파 먹이사슬로 활용을 해서 자기네들 좌파 교사들의 인사 전행, 그리고 예상 전형, 그리고 교육과정, 그리고 외곽단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게 다 사기예요. 제가 딩동댕 퀴즈를 해볼게요. 기후변화 사기일까요? 아닐까요? 사기예요. 성평등 사기일까요? 아닐까요? 다 사기죠. 이런 부분의 외곽 그리고
밖에 연수원이라든지 학생들 교육 수련원까지 전부 아까 그런 교육단체 자기네 사람들 다 앉혀요. 그리고 그 교육청 돈을 이용해 가지고 그 좌파 그 학부모 단체나 교사 단체나 그 외곽 단체 다 깔아놔서 그 사람들이 결국 투표와 외부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결국 좌파 기득권의 영속화가 이미 됐고 이걸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울산은 제가 서울 울산을 벌써 30년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요즘 SRT 생겨서 SRT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울산이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파들만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부정선거로 인해 가지고 그 좌파 교육감이 두세 번 되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럼 서울 같은 경우는 좌파가 얼마 정도 잡았을까요? 거의 20년 정도 잡았잖아. 15년에서 20년 잡았으니까 지금 벌써 강산이 2번 변했기 때문에 이 모든 외곽단체나 이런 거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시의원들이 거기를 견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렇게 보면 이런 걸 보면 까만 거는 그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고 이런 정도로 교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정육점 하다 성공한 사람 나이트클럽 하다 성공한 사람 몇백억 모은 사람들이 시의원이 되거든요. 공천을 제가 알죠. 당협위원장들한테 각 민주당하고 국힘당 당협위원장들한테 공천헌금을 대면은 그 사람들이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들의 추수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왜 개헌 문제에 관심이 안 가냐고 지금 바빠. 나 바빠요. 맨날 그래요. 전화하면은 다 그렇습니다. 알죠? 이 부분이 이렇게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라든지 헌법 정신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그 건국 정신을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몇천 년 만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처음으로 실시됐어.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 1번 자유민주주의. 2번은 반공 아시죠? 김달산서부터 김일성 남로당 북로동파의 아주 집요한 그리고 연합파 종중파까지 해가지고 그 집요하게 러시아 소련파까지 해서 집요하게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한 세력을 물리치고 당연히 반공이에요. 세 번째는 일본을 제국주의를 물리쳐서 제국주의 국법.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반공 뭐예요? 제국주의 국법 이거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자유민주주의 복원이 돼야 되겠죠. 2번은 뭡니까? 반공인데 북한이에요, 중국이에요? 이제는 중국 공산당. 세 번째는 제국주의가 아니라 친중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하고 글로벌리스트를 물리쳐야 돼. 그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라든지 그 좌파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뭐냐? 나는 누구인가? 마이크 망가뜨릴 뻔했네. 죄송합니다. 제 거 하나 드릴게요. 저도 똑같은 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정통성은 뭐냐 하면 정통성이 뭐냐 그러면 지금 한반도의 주인이 북한이에요? 아니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죠. 쟤네들은 괴뢰 집단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드려요? 대한민국의 영토 조항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통성이 뭐라고요? 정통성은 우리가 정통이다. 정체성은 뭐라고요? 자유민주주의다. 너는 누구이냐? 그럼 뭐래요? 배달의 민족이다. 그러면 아니에요. 너는 누구이냐? 그럼 배달의 민족이다. 이거 아니에요?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다시 해봅시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인이에요. 두 번째, 누가 적통이에요? 대한민국. 그렇죠. 대한민국 이겁니다. 그런데 교육은 모조리 거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르치고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북한이 적통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괴뢰정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 노무현이 아니라 누구지? 약간 못생긴 사람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 그 MB 말이야. MB. 그 사람 박근혜 이런 사람들 전부 그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 괴뢰 집단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이제 나만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묘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시기에로 45분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학의 말살입니다. 한 45분에서 50분까지 할게요. 제가 앞에 50분 하고 홍우조 교수님 50분 하고 뒤에 1시간 한 20분 정도 자유토론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발언 기회가 많으실 겁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구한말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자유민주주의를 알려줬어요. 그쵸? 배제학당이라든지 뭐 이화학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배웠고 그 다음에 서재필 선생님이 와가지고 미국에서 도망갔다가 고종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고 전부 도망갔다 다시 와가지고 거기서 의사가 돼서 돌아와서 배제학당에서 가르치고 독립신문을 만들고 독립협회 이게 대한민국의 건국이고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학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그게 반공의 보류가 돼요. 그래서 맨날 저 좌파들은 사학하면 비리고 입시비리 그거 뭐라고 그러지? 교사 되는데 돈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조국내 집안이나 그러는 거고 그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사학을 저는 흉무고등학교 나왔는데 그런데 또 이런 데는 그런 일보다는 배제학당 이런 데는 우리나라 정통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반공, 건국 이 정신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도화 단계에서 모조리 좌파가 장악했죠. 남은 데는 사학이었기 때문에 사학을 말살해서 사학을 씨를 말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 기독교 있잖아요. 그 빨갱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특히 그 개신교죠. 그런데 개신교도 요즘 빨간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 저 목사가 빨갱이인가 이러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완전히 말살을 해서 교육청에서 자기네가 교사를 뽑아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사학의 교육 권한은 교육과정 그리고 교사의 선발권이잖아요. 근데 그 선발권을 박탈해서 우리가 교사를 뽑아서 줄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인데 미션 스쿨에다 어플라이 하면 교육청에만 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학이 말살 직전이 돼서 제 고등학교도 그렇게 됐어요. 상당 부분 나빠졌어요. 좌파 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하는데 사람들을 절여놓고 나쁘게 만드는 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양성평등이 아니라 젠더 교육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학교는 공부하는 데가 아니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마구 섹스를 해도 된다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공부는 내가 학생인가? 여러분 학생이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쪽으로 침투가 되는 겁니다. 학력은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개헌도 5.18 개헌을 한다고 그러는데 5.18 뭐 이런 거 계속 강조하고 지금 5.18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면 학교에서도 용납이 되지 않죠. 4.3 강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견은 오래전부터 알렸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나 교사들한테 노조 조직 방법을 왜 가르치는 거예요? 침투돼가지고 노조 조직 방법을 가르치는데 제자들이 와서 연수 갔더니 노조 조직하는 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가르치고 막 이런다고 그래요. 어디서 이상한 노조에서 와가지고 그리고 지금 집권당 이름이 뭐죠,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 더불어라는 말이 여러분들 김일성이 사용하던 말인 거 아시죠? 그래서 교사들 보조 교재가 뭐냐면 더불어 배우는 뭐 이런 식으로 더불어 함께 공부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앞에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두 번째로 싫어하는 게 더불어예요. 나는 원래 남하고 같이 하는 걸 싫어해요. 혼자 있는 거 무슨 더불어. 빨갱이들이 원래 더불어를 좋아해요. 그렇죠? 맨날 옛날부터 무슨 대동제라고 지푸라기를 막 대학교 때도 날 이렇게 더러워 죽겠어 아주 말이야. 그 냄새에다가 지푸라기에다 막걸리 냄새만 보면 속이 뒤집히죠. 그 대동제라는 게 좀 더러운 거예요. 그게 대동제가 뭐냐면 다 같이 더불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동제. 그게 뭐냐면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네 돈이고. 그게 대동이라고 더불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한 좌파 교사들의 인사 전행하고 예산 전형을 이런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10분 정도로다가 한 5분에서 7분 사이로 정리를 할 텐데 교육감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총선 없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 뽑는 것보다 교육감 뽑는 게 더 중요한데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제일 힘든 게 부정선거를 극복하는. 근데 부정선거를 극복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 단일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일화를. 그리고 진성 우파가 교육감 선거에 좀 팍팍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왜냐하면 너무 더러우니까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좀 자유우파, 진성우파가 그 교육감에 나가가지고 부딪혀 싸우고 단일화되게 우리가 압박을 하고 그들이 장악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거기 있는 좌파 인사들을 갈아치우고 또 부정선거하고 싸우고 떨어지는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정통성도 세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세우고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있는 각종 뭐 민주시민 교육법이나 악법은 많은데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여서야되기 때문에 안 되죠. 거꾸로 얘기하네. 여대 야소기 때문에 안 되죠. 여대 야소기 때문에 안 돼서 혁명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다 처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롭게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악법을 전부 바꿔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쉽지 않죠. 그 이후에 좌파 먹이사슬하고 부패 공동체를 전부 혁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후에 진정한 학교가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저 한가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고 난 이후에 교육이라는 데를 back to the basic이라고. 학교는 뭐 하는 데라고요? 공부하는 데죠. 읽고 쓰고 배우고 그 다음에 사고력을 중심이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여자 남자예요? 아니면 40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양성평등에 기초한 성교육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차별은 물론 차별을 하면 안 되지만 그들이 특권을 갖거나 이 부분이 악용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뻔한 얘기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좌파 교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하고 그 다음에 교육에서 벌어지는 거는 공식 교육 과정에 담기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광화문 내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건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걸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교사가 학교 교단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를 허용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만 허용하죠. 우리나라만 좌파들이 그렇게 그냥 내버려두죠. 우리가 뭐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리버럴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헌법 정신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시장 경제를 건드리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유럽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사회민주주의를 하는데 사회주의하고 사회민주주의의 차이는 혁명입니다. 다시요. 사회주의는 폭력혁명으로 다 사회주의를 세우는 거고 사회민주주의는 원래는 자유민주주의인데 의회민주주의를 통해서 분배정책 같은 걸 일부 도입하는 거예요. 좌파 이론에서 나오는 거. 그런데 기본은 자유민주주의죠. 그래서 아무리 진보된 사회고 그런 사회도 북유럽에서 교사가 자유민주주의를 타줘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 구속당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독일에서 교사가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교실에서 학생들을 사이고 나치즘을 부활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처벌당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김일성 만세를 불러도 어떻습니까? 솔방울을 수류탄으로 바꿨다고 얘기를 해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애들 전부 이러고 그러고 있죠. 이런 상태가 지금 지속됩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방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게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잘 이 부분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장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내 손자와 내 자식의 교과서를 본다. 그리고 고교재를 본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본다. 역사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 이런 부분을 낙태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잘 알아본다. 그리고 너는 성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가지고
그 나라가 좌파한테 완전히 넘어가 있고 공식적인 조직이 다 넘어가 있으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우파 교육을 시키셔야 합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